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플러스 건강톡톡의 구큐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몸은 무려 206개의 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뼈만으로는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데요. 관절을 이루는 근육과 인대와 뼈 사이의 연골에 적절한 조화가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히 무릎 안에 있는 연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연골에 문제가 생긴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랑플러스 건강톡톡에서는 많은 이들을 괴롭히는 가장 많은 질환인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관절염의 비수술적 치료법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고 소중하게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지킴이 사랑플러스 병원 구키균 원장. 원장님, 퇴행성 관절염은 수술이 답인가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흔히 인공관절 수술이나 내시경 수술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은 약물과 주사 또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절염이 나한테 어떠한 몇 단계 관절염인지 확인하셔서 그 단계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3기 관절염까지는 대부분 보존적 치료, 즉 수술하지 않는 비수술적 치료로 회복되는 환자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 연골 주사로 연골을 만들 수 있나요? 네, 우리가 연골주사라는 이름이 연골주사니까 연골을 생성한다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골주사는 연골과 관절액의 주성분인 히알루론산이라는 그러한 성분의 주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맞게 되면 관절의 윤활액을 좀 많이 만들어줘서 통증을 좀 완화시키고 부종을 감소시키고 뻣뻣한 무릎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6개월 단위로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정도 이렇게 보통 투여를 하는데 그렇게 2번 이상 맞으셨는데도 통증이 지속되면 다른 이상이 있지 않나 정밀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는 지난해만 해도 무려 376만 명에 달해서 매년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만큼 증가하는데요. 60대 이상의 노인 비율이 무려 80%나 차지하는 만큼 우리는 퇴행성 관절염을 흔히 노년기 질환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잘못된 자세와 또 식생활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비만, 또 좋아하는 운동, 레포츠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30대, 40대에도 관절염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을 제가 진료실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란 무엇인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고 괴롭힘을 당하는 퇴행성 관절염은 성도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관절과 관절 사이에 제가 도표를 보여드리면 관절과 관절 사이에 우리 물렁뼈라고 하는 우리가 연골판이라는 게 있고요. 뼈를 싸고 있는 연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관절염이라는 건 이 연골이 닳아서 원래 두께보다 점점 얇아짐으로 해서 닳아서 생기는 그러한 연골의 물질들이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단순히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한 부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엉덩이나 척추, 또 과도하게 사용하는 손이나 이러한 전신 관절에 함께 동반하는 전신성 질환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병원에 가면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몇 단계, 1단계입니다, 2단계입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진행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1단계에서 4단계까지로 편의상 나누고 있는데 각각의 단계에 따른 증상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에는 연골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정상에 가까운 형태인데 이 뼈를 싸고 있는 이 연골이 헐어지기 시작해 이렇게 상처가 나기 시작할 때는 무릎에 무리를 많이 주는 자세를 취할 때 아픕니다. 즉 계단을 내려갈 때 먼저 아프기 시작합니다. 등산을 하거나 어디 계단을 다닐 때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올라갈 때도 아프기 시작을 하죠. 그거는 이 연골이 물렁물렁해져서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하면 충격을 주고 압력을 주면 연골세포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무릎을 돌아다니면서 연골세포를 또 떨어뜨리게 하는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초기 때는 그렇거든요. 우리 가끔씩 붓고. 그러다가 이제 중기가 되면은 어디 이제 바닥에 가서 앉아서 음식점에서 앉아 있는데 이 버떡버떡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흔히 양반다리 같은 거를 하다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왠지 멈칫멈칫하는 그러한 증상이 자주 있고, 주일날 목사님 말씀 이렇게 30-40분 듣다가 바로바로 일어나서 전에 나갔는데 바로 그 동작, 일어나는 동작이 안 된다. 그러면 이미 그건 초기를 약간 지난 단계. 그러다가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연골이 이제 자라게 되면은 무릎에서 이 연골이라는 게 상처가 나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연골 끝, 이 뼈 끝에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간격도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가 좁아지고 골극이라 그래서 연골이 이렇게 처마 끝에 고드름이 겨울에 달리듯이 이게 뿔이 나듯이 이렇게 달리면 이게 이제 인대를 자꾸 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뾰족뾰족한 연골 조각에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제 아프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말기에는 그냥 걸어만 다녀도 그냥 평지를 이렇게 걸어만 다녀도 많이 못 걷고 자꾸 앉게 되고 앉고 싶고, 그리고 걸은 날은 저녁에 무릎이 퉁퉁 붓고, 그때는 병원에 가서 주사로 물을 뽑고, 아무리 주사를 맞아도 주기적으로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즉시 병원을 찾으셔서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실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퇴행성 관절염은 단순하게 무릎이면 무릎, 손이면 손 이렇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전신에 이상이 옵니다. 특히 척추에 이상이 오는데, 척추에 이상이 와서 척추가 아픈 게 아니라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팔자걸음을 걷는 분들은 오리 엉덩이 형태, 오리걸음이라고 해서 엉덩이가 뒤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약간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걸으시거든요, 대부분. 그건 척추에 배열의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한쪽 무릎이 먼저 아팠다가 반대편 무릎도 아팠다가, 이러한 것도 다 척추에 노화가 함께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때 아픈 것만 치료하지 않고 다른 것도 함께 치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관절염 하면 흔히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을 보시면은 매끄럽고 아주 이쁘게 이렇게 세라믹처럼 생겼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우리 몸에 균이 들어오면 이 균을 물리치는 백혈구 중에 림프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림프구들이 정상적으로 무릎 안에 솜털처럼 백혈구 역할을 하는 활액막이라는 정상 조직이 있는데, 이걸 자꾸 증식시킵니다. 공격을 해서. 그래서 자기 몸 안에 어떠한 이물질을, 이것을 이물질이라고 알고 이 활액막, 여기 보시면 붉은 게 보이는데, 실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무릎을 수술하면 이 활액막이 엄청 많습니다. 이 활액막들이 연골을 다 갉아먹어가지고 상처를 다 내서 심하면 뼈까지 노출을 시키고 변형도 오게 하고, 이렇게 아주 무서운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게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이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직까지 그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에 면역 체계 이상이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렇게 흔히들 생각하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무서운 거는 젊을 때 온다는 거죠. 주로 30대 때부터 50대 사이에. 조기에 치료를 하시면 류마티스 관절염도 변형이 되기 전에 잘 치료가 되고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절염이 흔히 있으면 우리가 걱정부터 하세요. 내가 종국에는 수술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 관절염의 90% 이상은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적 치료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오늘은 관절염 중에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물 치료인데, 약물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외래해서 오래 드리진 않습니다. 뭐 한 3주에서 길어야 3개월. 이렇게 약물 치료를 해서 염증을 고쳐드리고, 특히 요즘은 건강보조식품 중에 연골을 좀 단단하게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약물에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염증을 제거하는 뭐 녹색 홍합 많이 아시죠? 뉴질랜드에 보면 녹색 형태 홍합 안에 우리가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발견을 하고 그걸로 건강보조식품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런 녹색 홍합이 들어있는 건강보조식품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복용하면서 우리가 이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사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요즘은 관절염 초기 때는요, DNA 주사, 또 프로로 주사, 뭐 PRP, 유전자 주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유전자 주사는 관절염 3기 때 저도 얼마 전에 광주에서 오신 여자 환자분을 한 2년 아프셨는데 유전자 주사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지셔서 좀 운동도 하시고 잘 지내시는데 중등도 관절염, 그러니까 관절염 3기까지도 이러한 주사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대 강화 주사 같은 것들은 적절한 어떤 인대 강화를 하는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뭐 3번이나 4번 맞으시면서 근력 운동을 하면 초기 관절염은 거의 완치가 되거든요. 단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관절염을 수술하지 않고 고치는 거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주사와 재활을 병행하시면 관절염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즘 흔히 하는 줄기세포 치료들, 이거는 뭐 비수술 치료라고 엄격히 말하긴 뭐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 우리가 태반에 탯줄에서 하는 제대열 줄기세포, 그 다음에 한 50대까지는 자기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뽑아서 하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자가지방 줄기세포, 이 또한 다 주사적인 치료 방법이고 뭐 관절을 직접 우리가 수술해서 변형을 주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의 하나로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생활 습관의 교정입니다. 관절염은 생활 습관과 노화로 오기 때문에 나한테 적절하게 맞는 운동 습관들을 찾아가시고 생활 가운데 있어서 나한테 문제가 되는 것, 즉 뭐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분들이 하루에 밭일을 5시간 계속 하시면서 관절염이 올 걸 걱정하시는 거는 틀리죠. 그 밭에서 일할 때 쭈그리고 앉는 걸 좀 안 하신다든지, 뭐 어부도 마찬가지세요. 바다에 가서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도 좋지 않은 습관으로 고기를 잡으면 관절이 상하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관절염도 염증이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지 않는 식생활 습관들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흔히 도수치료라고 하는 관절염 치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약이든 주사든 생활습관 교정이든 그동안에 몸이 약해져서 관절염이 왔기 때문에 약한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운동이죠. 그것을 우리가 도수재활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절이 뻣뻣한 걸 부드럽게 하는 거, 또 관절이 틀어진 거를 잡아주는 거, 그걸 우리가 카이로프락틱이라고도 하고 교정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약한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 그거는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다 도수재활 치료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도 병행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면 수술까지 가는 극단적인 경우는 예방이 될 것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관절염은 예방이 중요하고요. 단계별로 맞는 치료를 적절하게 하시면 결코 수술까지 가는 그러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디 상태에 있는지 현재 증상에 맞게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들을 잘 개선하시면 걱정 안 해도 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보셨죠? 우리가 흔히 웃음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마음을 즐겁게 해줘서 기분을 좋게 해주죠. 근데 마음의, 심령의 즐거움은 우리의 관절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물론 성경에는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했지만 뼈에 붙어있는 게 관절이니까 함께 튼튼하게 해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